안녕하세요. 원볼 김선준입니다. 어느덧 3일차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맑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조식을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계란에 빵을 먹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헬스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역시나 웅장한 헬스장 건물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앞서 보충제들을 먹어줍니다. 저는 요즘 운동 시작 전에 비트즈, 글리세롤을 먹어줍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사리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글리세롤을 마저 섭취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3대500의 부스터를 먹어줍니다. 다음으로는 레드 뉴트리션사의 레드 포션을 섭취해줍니다. 운동 중에 섭취할 거기 때문에 물을 충분하게 타서 만들어줍니다. 레드 포션은 좋은 성분들이 다량 들어가 있고 제가 먹었을 때 체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 제품 다 내돈내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팔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종목은 덤벨 컬로 진행을 해줍니다. 저는 팔이 약점이기 때문에 팔을 하루 따로 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위 할 때 팔도 한두 세트씩 섞어서 진행해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운동의 빈도수를 높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벼운 무게로 몸을 풀어주면서 시작을 해줍니다. 처음부터 고중량을 들어갈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중량으로 신호를 먼저 줘놓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인제 관절의 예열도 끝났고 몸을 다 풀었으니 본격적으로 중량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중량을 낮추고 자극에 집중했던 반면에 최근에 중량을 좀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늘어도 자극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진행을 해줍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힘이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무너지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최대한 그런 경우를 배제시키려고 하면서 운동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최고 중량 최대 횟수로 진행한 탑세트가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바로 무게를 낮추어 드롭세트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보통의 드롭세트는 시즌 때 막바지 때 주로 이용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비시즌에도 드롭세트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왜냐고요? 비시즌에도 역시 힘들게 운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드롭세트가 물론 많이 힘든 건 맞지만 그만큼 가져오는 이득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즌 비시즌 상관없이 드롭 세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좋은 몸을 가지고 싶으면 힘들게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다시 확인해보니 자세를 아주 개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트가 끝난 후에는 간간히 포징도 취해줍니다. 다른 부위와 달리 팔 같은 경우는 펌핑이 과하게 되면 오히려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끝나고 포징을 취했을 때 팔이 오히려 더 덜 갈라지게 된다면 그날 팔 운동은 잘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탑 세트의 무게에서 살짝 낮춰 진행을 해줍니다. 무게가 낮아졌기 때문에 방금 전 횟수보다는 더 칠 수 있도록 머릿속을 세뇌시켜줍니다. 무게가 줄어들었으면 개수를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번 세트에서도 드롭 세트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드롭 세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첫 중량의 횟수를 적게 가져가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많이 몰아붙여놔야 나중에 무게를 낮추고 나서는 개수를 조금만 해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힘을 다 빼놓고 간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시켜줍니다. 무게를 낮추고 다시 들어가 줍니다. 세트를 들어갈 때에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눈빛을 장착하고 들어가 줍니다. 하체할 때에는 집에 기어간다는 각오로, 팔 운동을 할 때에는 팔을 다 찢어버릴 때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넣을 수 있고 운동 강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첫 종목인 덤벨 컬이 끝났습니다. 한 종목을 끝내면 양팔을 손가락으로 찔러줍니다. 펌핑이 잘 되면 손가락을 찔러도 잘 들어가지 않고 그걸로 펌핑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치사의 드래그 컬 머신입니다. 이 머신은 신기해서 한참 동안 만져보다가 겨우 알아냈습니다. 보통의 바이셉스 컬로 진행을 하면 궤적이 상당히 이상했기 때문에 진행해본 결과 드래그 컬 궤적으로 팔꿈치를 뒤로 빼면서 진행했더니 아주 느낌이 잘 왔습니다. 너무 자극이 잘 들어와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운동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장도를 타겟하는 드래그 컬이기 때문에 엄지, 검지, 중지 쪽에 힘을 실어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무게가 높아지니 승모근도 같이 쓰였지만 그래도 이도에 들어가는 자극이 더 셌기 때문에 무시하고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주동근에 집중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너무 고립만 하려고 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협응을 하서라도 운동 강도를 뽑아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프리모션사의 바이셉스 컬 머신이었습니다. 이 머신은 신기하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머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 관절의 제한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관절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조금만 힘을 줘도 좌우로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게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도의 근신경계가 더 활성화되어서 더 자극이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아주 만족스럽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머신이다 보니 자극도 새로웠고 그래서 더 기분 좋게 운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다음 세트는 한 팔씩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양팔로 진행하는 것 대비 한 팔로 진행하게 되면 더 많은 가동 범위를 가져갈 수 있고 더 자극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좌우 근력과 근육의 크기가 다르신 분들은 꼭 한 팔씩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운동하는 부위를 손으로 짚어주게 되면 그쪽에 촉각신경이 더 살아나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근육에 집중을 해서 운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머신을 사용을 하니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세트가 끝나고 포징을 취해줍니다. 포징을 취하게 되면 그쪽에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좀 더 펌핑감을 지속시켜 줄 수 있고 더 많이 몰아 넣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크노짐의 팔운동 머신입니다. 이 머신은 다른 머신들과 달리 팔 뒤쪽에 패드가 있기 때문에 어깨의 개입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좀 더 앞으로 빼서 드래그 컬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머신을 사용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입니다. 찔러본 결과 이두 펌핑이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포징도 한번 취해줍니다. 두 번째 포징. 다음 세트 들어가 줍니다. 하고 싶은 머신은 많은데 제 집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 수를 줄여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입니다. 또 포징을 취해줍니다. 이 각도에서 보니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에서 높은 각도의 바이셉스 컬을 진행해 줍니다. 이 운동은 포징을 응용한 운동입니다. 포징을 하듯이 운동을 진행해 주면 되며 실제로 많은 보디빌더들이 애용하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많이 진행하게 되면 1번 포즈에서의 유지력이 좀 더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케이블 2대를 혼자 차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바쁜 시간대나 사람이 많은 시간대일 경우에는 한 팔씩 진행해 주거나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개뼈를 앞으로 밀어 넣어 장거근의 텐션을 잡고 진행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종목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촬영을 하고 보니 굉장히 커 보이고 넓어 보입니다. 무대 위에서 이렇게 됐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이두 운동의 여섯 번째 종목이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라이프 피트니스사의 암컬 운동입니다. 딱히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드문 머신이기 때문에 사용해봤습니다. 사용감은 해머 스트렝스 셀렉트 라인의 암컬과 비슷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체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2두 운동을 마치고 3두로 넘어와 줍니다. 마찬가지로 3두도 많은 머신이 있었지만 제가 늘 자주 하던 머신인 케이블 푸시다운으로 시작을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머신이 너무 많아 뭘 할지 모를 때에는 원래 진행하던 루틴을 한두 가지 진행해놓고 수행하시면은 고민 없이 바로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방식은 팔꿈치가 몸에서 멀어진 채 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3두의 외측도에 자극이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등과 엉덩이도 기둥에 기대서 진행했기 때문에 높은 무게를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외측도와 장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까와 같이 팔을 몸에서 멀리 편 상태에서 그대로 몸쪽으로 끌고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필 때는 외측도, 그 다음 몸으로 가져올 때는 장도까지 3두를 전체적으로 타겟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더 힘들단 소리입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효과는 확실하고 제 팔 사이즈를 많이 키워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역시나 세트가 끝나고 포징을 취해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인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입니다. 이 운동도 푸시다운과 마찬가지로 제 팔 크기 증가에 기여를 많이 한 운동입니다. 푸시다운 같은 경우에는 수축 위주로 접근을 했다면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완에 집중을 하면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늘릴 때 장도가 최대로 늘어나면서 수축이 될 수 있도록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완을 하실 때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운동을 진행하시다가 어깨 관절에 부담이 온다고 하시면은 케이블 암풀 다운 운동을 선행을 하고 들어가시면 어깨 관절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엉덩이를 들고 진행을 하면 무게를 많이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동을 이용함으로써 팔에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엉덩이를 최대한 붙여놓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바벨의 가동 범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의 흉추 가동성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흉추 가동성이 부족한 경우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나 덤벨 풀오버 같은 동작도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흉추 가동성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프리모션사의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기구입니다. 아까 이두컬 머신과 마찬가지로 좌우로도 움직이는 머신입니다. 대부분의 3두 머신은 등받이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 머신은 등받이가 잡아주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머신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으로 재밌게 진행을 했습니다. 머신으로 하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패드에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주먹을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뻗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자극을 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머신으로 새로운 자극을 받으니 행복에 겨워하는 표정입니다. 편집을 하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도 다시 가서 하고 싶을 정도로 신기한 머신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슴 운동 때 이용했던 딥스 머신입니다. 가슴 운동 했을 때와는 달리 팔꿈치를 옆구리 쪽에 붙여서 진행을 해줍니다. 가슴을 수축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팔꿈치를 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좀 더 팔의 기압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음보다는 수축에 포커싱을 맞춰 진행을 해줍니다. 한 번 더. 에헤이. 저는 몸통을 앞으로 숙여서 진행했지만 뒤에 있는 등받이에 몸통을 대서 팔꿈치를 앞으로 밀면서 수축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혹시 딥스를 진행할 때 삼두의 개입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더, 그렇지, 더. 에헤이, 다시 쭉. 그렇지.
다음은 라이프 피트니스사의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머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머 스트렝스사의 셀렉트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과 비슷합니다. 팔꿈치가 패드에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손 날 쪽으로 강하게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운동 막바지가 되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아까의 프리모션 머신과는 달리 뒤에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고중량 수행 시 조금 더 코어에 힘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종목,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쥐어짜줍니다. 오늘은 이 운동을 마지막으로 운동을 마치겠습니다. 바디 체크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밥은 연어와 브로콜리, 당근과 밥이 되겠습니다. 이 조합도 8,000원에서 만원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이 심심할 때 먹을 프로틴바 2개와 다음 식사 예정인 토마토 소고기 스파게티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도 않고 선선하니 좋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이 소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매콤과 새콤이 같이 섞여져 있는 소스였습니다. 오늘도 운동만 거의 3시간 가까이를 진행했기 때문에 매우 배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밥을 먹고 가는 경우에는 렌즈로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해주고 집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그냥 주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주기도 합니다. 제가 뜨거운 걸 굉장히 못 먹는 편인데 금방 나온 거라서 많이 뜨거웠습니다. 좀 식혀주기 위해 물을 한 번 마셔주고 연어를 콕 찍어서 소스에 찍어줍니다. 이 소스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헬스인들이 자주 먹는 브로콜리도 잘 챙겨줍니다. 저는 당근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2두 운동 6가지, 3두 운동 5가지, 총 11가지의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세트 수는 각 종목당 많아봤자 2세트만 진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트 수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머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여기는 팔운동 머신만 수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팔운동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헬스장 입장에서는 팔운동 머신을 많이 둘 이유가 없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기 때문에 많아봤자 2가지 머신만 놓지만 여기 와서는 팔운동을 원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운동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제목을 전지훈련으로 짓기는 했는데 모처럼 태국에 놀러 왔으니 관광지라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관광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잠깐 숙소로 돌아가는 길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해줍니다. 바닷가가 정말 이뻤습니다. 해변에서 비치발리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파라솔 위에서 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산책을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바다와 야자수, 햇빛까지 이제서야 놀러 온 게 실감이 났습니다.
집에 들려서 씻고 곧바로 옷 갈아입고 이동했습니다. 태국의 유명한 사원에 왔고 오전 관람이랑 오후 관람이 나눠져 있었는데 오후 관람은 살짝 더 비쌌습니다. 이 관광지의 이름은 진리의 성전이었습니다. 진리의 성전은 보시다시피 엄청 거대하게 생겼습니다. 이 건축물이 대단한 이유는 못을 일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나무에 홈을 파서 홈과 홈과의 연결로 건축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노을과 건축물이 잘 어우러져서 멋진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자리가 포토스팟이라고 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촬영은 어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등이 아주 넓게 나와 만족스러웠습니다. 셀카 모드로도 촬영을 해봤습니다. 노을이 이뻤습니다. 성전 입구 앞 기념품 샵이었고 태국 전통 의상 바지라고 합니다. 탐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성전 앞 조명들이 불을 밝히게 되었고 야경도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장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입구입니다. 가이드분을 따라 계단을 타고 내려가 줍니다. 다 내려가고 나니 여러 명들의 목수들께서 조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의 조각들은 모두 수제작이었고 그런 큰 규모의 궁전이 전부 수작업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고 놀라웠습니다. 안전을 위해 헬멧을 나눠주었고 착용을 한 채로 관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광경은 성전의 외부 경관입니다. 하나같이 다 조각품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신기했습니다. 조각상들 중에는 금가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과연 이게 오래 갈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맞으면 많이 손상될 텐데 그때마다 보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성전에서 풍겨오는 웅장함은 이제까지 봤던 궁전들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내부 관광 역시 외부 못지않게 웅장했습니다. 이걸 전부 수작업으로 조각을 해서 만들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단체로 이동하면서 가이드분이 설명을 해주셨고 원치 않으면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관람을 해도 됐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웅장했었는데 화면에는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진리의 성전은 이제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짓고 있었고 완공 예정은 2050년도라고 합니다. 관광을 다 끝내고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때는 차를 태워주셨습니다. 다 관람을 하고 나서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녁으로는 돼지 스테이크를 먹었고 부모님은 닭고기 스테이크를 드셨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야시장을 들렸습니다. 야시장에는 각종 과일들, 음식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공연하는 버스킹 현장도 있었고 먹을 수 있게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악어고기도 있었고 실시간으로 악어고기를 손질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옆으로 가니 매나 올빼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매랑 눈싸움을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매와 올빼미 옆에는 뱀도 있었는데 뱀은 옛날에 한번 촬영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매를 선택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남자답게 생겼고 멋졌습니다. 이제는 돌려보내주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걸로 태국 3일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볼 김선준이었습니다.